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vocabulary와 technology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요거를 묶었어요. 테크놀로지 쪽이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요거를 이렇게 묶고, 뭐 분량이 많지 않다는 게 학문적으로 이게 가치가 없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용고시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빠르게 반영이 된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룰 내용이 좀 적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내용이 적어서 다룰 내용이 적어서 이거를 보캐블러리와 묶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룰 내용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디노터티브 미닝과 코노터티브 미닝, 디노테이션, 코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신태그매틱 릴레이션십과 패러디그매틱 릴레이션십, 이게 뭐 다시 기출에 나올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vocabulary depth와 width, breadth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지만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문식으로 이렇게 주고 이게 위드들을 강조하는 거냐, 뎁들을 강조하는 거냐,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문에서 설명을 충분히 준다는 가정하에 이런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콘콜던스와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뭐 요거는 딱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보캐블러리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지식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리셉티브 보캐블러리와 프로덕티브 보캐블러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리셉티브 보캐블 리셉티브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듣기나 읽기 그런 데에 쓰이는 보캐블러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oductive vocabulary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것, 그러니까 말하기와 이제 글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얘기를 하죠. 보통은 receptive가 productive보다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뭐 요거는 receptive skill, productive skill 이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 애초에 이걸 처음 봤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high frequency words와 low frequency words,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이거는 어, 가르칠 때 어떤 당연히 high frequency, 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site vocabulary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가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르죠. 사이트 보캐블러리라는 것은 딱 이거를 내가 첫 페이지를 펴봤을 때 words can be recognized quickly and effortlessly, automatically. 딱 페이지를 펴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다. 다 이해가 되고 다 무슨 뜻인지 빠르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 사이트 보캐블러리의 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보캐블러리 사이즈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캐블러리 사이즈도 뭐 이것 자체로 뭐 빈칸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vocabulary 사이즈는 순전히 내가 알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하죠, 사이즈. 그래서 이런 vocabulary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액티비티로 word association이라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word association은 어떤 단어를 가운데에 주고 그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써보게 하는 그런 액티비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단어와 관련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수,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요. 이제 워드 패밀리와 코그네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뜻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동족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한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지? 가족이라는 뜻이니까 뜻이 좀 단어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뭐 요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ord family라는 것은 words which has a common root, 같은 기본형이라기보다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을 word family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ase form and its closely related forms. 그러니까 어떤 일반형의 inflected words들이나 derivated words들,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인플렉셔널 몰핀과 데리베이셔널 몰핀이 붙은 그런 단어들을 이제 워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형, 그 다음에 inflected words, inflected forms, derivated forms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워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예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kind, kind s, 그 다음에 kindness 이거는 derived form이죠. 그 다음에 kind-hearted 이렇게 한 베이스 폼에 대해서 인플렉션과 데리베이션이 된 모든 폼들을 합쳐서 워드 패밀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코그네이츠 워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코그네이츠라는 것은 L1 words that are similar to words in the L2 and have similar meaning. 그러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근이 같은 거고 이건 어원이 같은 거죠. 프랑스어에 제가 이걸 읽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라이브러리라는 뜻인데요. 그 도서관이라는 뜻인데요. 스페인어에서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그네이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의 문, 달이라는 뜻이죠. 이랑 한국말의 문은 어원이 문은 이게 어원이 같다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하니까,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으니까 요거가 같은 어원이라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는 이러한 조합들을 우리가 false cogn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Words look similar in the two languages but have different meanings which came from different origin.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뜻도 다른 뭐 발음만 비슷하다고 같은 코그네이츠가 아니라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여야 코그네이츠가 되고 만약에 어원이 달라서 뜻도 다른 뭐 그런 경우라면 false 코그네이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or came from the same origin but evolved differently. 요거를 가지고 false cognate 문제를 내기는 어, 어렵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문제에 막 나올 만한 그런 정의도 아니고, 보통 false cognate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정의가 통용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만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 어디 원서에 있어요. 제가 책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나온다면, 제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의 책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발견해서, 이거 false cognate 이런 정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음. 신태그매틱 릴레이션십과 패러디그매틱 릴레이션십. 요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스트럭처럴리즘 그쪽 개념입니다.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 언어학. 그때 뭐 랑구아 페롤 소슈르라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얼핏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 이제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좀 옛날 개념입니다. 옛날 개념. 옛날 개념이다 보니까 시험에 이게 다시 직접 나올 만한 그런 뭔가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 기출에 한 번 나왔고요. 기출에 한 번 보기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만 제대로 설명을 듣고 나머지 다음에 나오거나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데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뭐 이게 그런 문제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그런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뭐 더 깊게 공부를 하지 마시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였지? 신태그매틱 릴레이션십과 패러디그매틱 릴레이션십. 신태그매틱 릴레이션십은 통합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제가 한글로 썼어요. 이건 굳이 영어로 설명을 안 드려도 영어로 설명하는 문장을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구조적인 언어 요소의 배열에서 언어 요소 상호 간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신태그메리 릴레이션십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A와 B와 C 간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옴으로써 B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는 I를 가져와 봤는데 만약에 뭐 I를 가져왔다면 I like an apple 이런 것들이 정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A가 더 rock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프로레슬러 말고 더 rock 바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A가 바위라면 그 돌이라면 B에 like가 올 수 있을까요? S. like가 올 수 있을까요? 막 그 뭐냐 모르죠. 신텍스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올 수가 없는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옴으로써 B가 오는 것에 영향을 받고 B가 오는 것에 관계가 생기고 B가 옴으로써 C가 오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각 언어 요소의 배열에서 언어 요소 상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신태그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이 있는데요.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은 조금 더 쉬워요. 구조를 가진 언어 요소의 연속에 있어서 이거는 뭐 동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에 on apple이 있다면요. C에 올 수 있는 뭐 다른 단어들이 있겠죠. 피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수잔이 될 수도 있겠고요. writing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한 요소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는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이 그 시노님이, 엔토님이, 하이퍼님이 어떤 동의어, 반의어, 상하이어, 그 다음에 뭐 구성 요소, 메토님이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 하는 글이라고 해야 되냐. 뭐 블로그 같은 거 정리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신태그메릭 릴레이션십과 패러디그메릭 릴레이션십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히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노터티브, 커노터티브 미닝.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조금 그 앞에 순서를 잘못 썼는데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죠. 그 여기까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단어 자체의 폼적인 측면에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미닝이나 그 뭐냐. 시멘틱스 의미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디노테이션과 시멘틱스뿐만이 아니죠. 그 코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맥락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프라그메틱스죠. 그래. 그래서 디노테이션은 뭐냐? 디노테이션은 말 그대로 그 단어가 디노트 하는 의미입니다. 사전을 폈을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디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레퍼런셜 미닝 말 그대로 지칭하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시하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코노테이션은 뭐냐면 코노테이션 조금 의미가 달라요. implied 아니 뭐 사전적 의미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겠다. 사전을 펴도 코노테이션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단어가 지칭하는 의미, 그 단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 단어가 뜻하는 그 뜻을 우리가 디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implied additional meaning including related attitude or emotion of a word or emotional association the word impl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노테이션 개를 예로 들어 봅시다. 개의 디노테이션은 그 멍뭉이죠, 멍뭉이. 이렇게 와 글씨도 못 쓰는데 내가 이걸 왜 그릴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개입니다. 이거 고양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됐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노테이션이죠. 근데 코노테이션은 뭐냐면 야 제가 이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술을 마시면 개가 돼요. 그래서 야, 걔 술 마시면 개가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아니다. 술이 아니다. 술보다는 그 사람 성질이 개 같아. 성격이 개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개는 이 개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격이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개가 아니라 도그가 아니라 멍멍이가 아니라 어떤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경우죠. 아니, 선우가 바뀌었다. 개라는 단어가 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는 디노테이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노테이션도 또한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코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다. 이런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야, 그 사람 성격이 개 같아. 에서의 개는 부정적인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의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어, 어, 개, 어, 그 사람은 뭐 소개팅에 갔는데 이제 사람이랑 이제 끝나고 야, 그 사람 어땠어? 귀여워? 강아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좀 귀여운 의미, 뭔가 뭔가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의미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포지티브 코노테이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때문에 등장한 것이 유피미즘입니다. 유피미즘. 유피미즘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유피미즘이라는 것은 a word that is considered less direct, less distasteful, and less offensive라고 얘기를 하죠. 어,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특정 성별과 직업이 관련돼 있는 특정 성별과 직업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 is라는 것이 여성형에 붙는 거니까 라이오네스처럼 그 스튜어디스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승무원, 여자라는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성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런 것이 이제 유피미즘의 예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여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의사라고 좀 더 개선된 단어를 정치적으로 개선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피미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의사라는 것에 이미 성차별적인 코노테이션이 임플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유피미즘에 연관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이명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노니미, 엔토니미, 하이포니미. 요거는 상위어 관계, 아니, 유의어 관계, 반의어 관계, 상하위어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y를 빼면 유의어, 반의어, 하의어, 하이포니미는 하이포님은 하의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노님이라는 것은 one linguistic item can be exchanged for another 물음표 without changing the meaning. 뜻을 바꾸지 않고라고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 완전히 완전히 오차 없이 정확하게 100% 뜻이 같은 단어가 항상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뜻이 완전히 본질적인 뜻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다른 단어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유의어 관계다, 동의어 관계다, 유의어가 아니라 동의어죠. 동의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앤토니미, 반의어 같은 경우에는 relationship through of as thought of 왜 이게 through야? thought of as opposite 이거 잘못 썼어요. 죄송.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 관계들을 우리가 앤토니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앤토니미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컴플멘터리 관계도 있고
컨버스니스 관계도 있고 그레이더블 관계도 있는데 뭐 요거를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지문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다음으로 하이퍼니미가 있는데요. 하이퍼니미는 하이라키, 어떤 위계 구조, 위계라기보단 상위어가 있고 하이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예를 들면 빌딩이라는 상위어 아래에 하우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쿨 맞나? 스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헛간이 헛간이 barn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메로니미가 있는데요. 메로니미는 구성 요소 전체와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은 좀 다르죠. 빌딩을 구성하는 게 집이나 헛간이나 마구간이 건물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물의 예시죠. 반면에 메로니미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예요.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요. 이렇게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얼굴과 눈, 얼굴과 코, 얼굴과 입이 이제 메로니미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심화, 스칼라 인프리컬처. 요거는 임용고시에 한 번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레이더블, 엔토님이랑 딱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레이드가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 1차를 우리가 붙었어요. 1차를 우리가 붙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랑 운 좋게 커넥션이 닿아서 이 선생님이랑 그 2차 준비를 합니다. 2차 준비를 하는데 나한테 2차 하는 걸 보고 내가 2차를 하는 걸 보고 well, that's goo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at's good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칭찬이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 시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wow, that's great 이렇게 뉘앙스부터 이미 다르죠. 그렇게 칭찬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 잘한 사람이 있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뭐냐? 거의 막 이병헌급으로 시연을 엄청 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우, 박수를 일어나서 박수를 딱 치면서 스플렌디드 이렇게 막 브라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나한테 한 칭찬인 대충 칭찬이 아니죠.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인사치레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나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레이드가 있는 표현들 간의 그레이, 표현들의 그레이드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스칼라 인플리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요. That's good, good, great, awesome, splendid 표현들 간에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굿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뭐 페이스 밸류로 치면 이건 칭찬이 맞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칭찬이 아니죠.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럭저럭 했네 이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뜻이 칭찬일 수 있더라도 함축하고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칼라 인플리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것도 기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vocabulary breadth와 depth. 요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빈출이에요. 빈출. 세 번 2002년에 한 번 나왔고 02, 그 다음에 08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서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논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한 번 더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미 세 번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캐블러리 브레드나 뎁드가 애플북에서만 나냐? 그래서 애플북을 봐야 되냐? 그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시면 원서를 뭐 원서에 막 이렇게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 기출 문제에 나오는 이런 키워드들이 진짜 키워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서를 읽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시지 않으시면요. 그냥 편하게 돈 내고 사설 강의를 들으세요. 저는 사설 강의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있어서 전문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캐블러리 뎁트는 깊이를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어떤 단어를 깊이 있게 아는 것. 그래서 깊이 있게 안다는 것은 어떤 단어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캐블러리 뎁트. 보캐블러리는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어프로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측면들이라고 하면 레지스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포멀리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맥락에서 주로 쓰이느냐,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떤 단어들이랑 주로 쓰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vocabulary depth가 되고요. 뭐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intonation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breadth가 있는데요. 폭이라는 뜻이죠. with 뜻. 요거는 only focuses on the number of words.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예시를 쓰면, 아니, 앞에서 얘기한 키워드를 쓰면 보캐블러리 사이즈에만 초점이 가 있는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요.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배웠던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양에만 초점을 맞춘 입장이다. 뒤에 써놨나? 써놨네. 이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그 뭐냐, increasing vocabulary. 말 그대로 보캐블러리의 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인크리징 보캐블러리와 반대되는 게 이제 그 뭐냐, 까먹었다.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기억 못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이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스타블리싱 보캐블러리다. 기억이 났어요. 중요합니다 이제. 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보캐블러리 마지막으로 이제 보캐블러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워드 네트워크라는 활동이 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멘틱 매핑이나 워드 매핑, 워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클러스터링 뭐 이런 활동은 본질적으로 다 비슷한 활동인데 그 어느 뭐라고 해야 되냐? 수업의 어느 장면에서 쓰이고 어느 스킬에 대해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짝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시멘틱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읽기를 할 때 이제 읽기 이야기의 구조도를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쓰기를 할 때 내가 쓰고 싶은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내용을 갈무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organize word by meaning and making semantic cluster 이 쓰는 단어가 다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조금 뭐 활동 어느 스킬에 쓰이는지 어느 장면에서 쓰이는 수업의 어느 장면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것도 뭐 빈칸 문제로 나올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설명을 좀 덧붙여서 단어 활동이나 뭐 읽기 활동, 쓰기 활동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요. 이미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이미 그렇게 빈칸이나 설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어디까지 하다 말하니?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활동을 워드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네모닉 디바이스. 요거는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선식입니다. 경선식.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Link the target word with a similar word in their own language using L1 and mental image. L1에 이제 발음이 비슷한 L1의 단어를 사용해서
L2를 외우는 거, 이거를 mnemonic de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상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경선식. 제가 부랴부랴 경선식을 검색해보고 있는데, 근데 뭐 있잖아요. 뭐 이거 많잖아요. 뭐 경선식이 유머로 올라오는 뭐 그런 경선식 영단어 외우기 방법이 유머로 올라오는 뭐 그런 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1의 비슷한 발음을 타겟 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딩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는 책도 있고요. 이거를 구분하는 책도 있는데요. 어, 안전하게 쓴다면 요거를 만약에 이게 빈칸으로 나온다면 안전하게 쓴다면 요거를 쓰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키워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키워드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태정태세 문단세 같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파닉스 어프로치. 파닉스는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듣기나 단어, 듣기나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세 가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음, 기술. 기술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코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그런 거, 코퍼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디드 러닝이 있죠. 요거는 이미 기출에 한번 나왔고, 어, 나왔죠. 요거는 뭐, 앞서도 파닉스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요거는 뭐, 블렌디드 러닝이랑 비슷하게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015 아니 뭐 시도교육청에서 중시하는 뭐 그런 교육 시책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항상 등장을 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이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CALL이죠.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사실 이거는 좀 딱딱 옛날 C10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 버전으로는 MALL,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바에는 이걸 외우세요. 다음으로 CAT가 있죠. Computer Adapted Testing. 요거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Language Assessment를 봐야 돼요. 보시고요. 요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CMC가 있는데요. 뭐 CAT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CMC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MC는 옛날에 그 서술형 초창기 그 다음에 뭐냐 객관식 할 때 조금 보기로 자주 등장한 그런 키워드인데요. 말 그대로 컴퓨터를 통한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죠. 이 CM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어싱크로너스 그 비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 블로그나 그 카페에서 댓글을 남기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죠. 줌 채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래요.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퍼스 중에서 콘콜던스와 콜로케이션. 코퍼스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올 그러니까 빈칸을 코퍼스로 뚫는다.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막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코퍼스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실 코퍼스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은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간접적으로는 아주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코퍼스를 아셔야겠죠. 복수형은 코퍼라고요. 이거는 말뭉치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어떤 단어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빈도,
빈도나 아니면 그 단어가 쓰이는 자연스러운 맥락, 그리고 어디에서 쓰였는지, 소스를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네이버 사전이나 캠브리지 어학사전, 인터넷에 네이버 사전이나 캠브리지 어학사전 같은 거에 뭔가를 검색해 보시면 자연스러운 예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코퍼스를 쓰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퍼스와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콘콜던스와 콜로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여러 번 나왔고 언제든지 시험에 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콜던스는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한데요. 콘콜던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콘콜던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콘콜던스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인인데요. 콘콜던스는 어떤 색인인데 that search for occurrences of the target word within a corpus and can show the immediate context of the searched item.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을 검색을 했다고 치면요. 이 애플이 들어간 문장들을 쫘라락 보여주는 색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콘콜던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보여줌으로써 immediate context, 주변에 그 단어가 어느 맥락에서 쓰였는지, 문장적인 맥락에서 어느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 다음에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콘콜던스를 쓰는 활동 중에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요즘 개념이에요. 요즘 개념. 저번에 귀납법과 연역법을 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는 것은 콘콜던스 라인이나 호퍼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다양한 예시들의 어떤 다양한 예시들을 보고 어떤 룰을 디라이브 해내는 그러한 액티비티를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learners can observe examples of the target grammar displayed together within the target form by using concordance line, and then the students can induce the rule of the target form.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콜로케이션은 연어 관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연어, 쌀문 말고 연속되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콜로케이션이라는 words tend to co-occur, 말 그대로 co-occur with other words or expressions.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들과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나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콜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단어가 코와 로케이트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등장하는 단어다. 같은 위치에서 등장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ypical word combination, 일반적인 언어의 조합 관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 이디엄, 하늘에서 까먹었다. 이디엄, 속담, 그 다음에 메타포, 어떤 비유나 은유, 청크, 엉어리, 렉시컬 프레이즈, 어떤 표현, 여기서 말하는 프레이즈는 meaningful chunk 프레이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콜로케이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단어랑 단어가 같이 엮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장적인 단위에서도 콜로케이션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장이라기보다 구적인 단위에서도 콜로케이션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콜로케이션을 배우는 것의 장점은 어센틱한 표현을 학생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고 콜로케이션 자체가 어떤 청크잖아요. 그래서 어큐러시와 플루언시를 높일 수가 있다. 어큐러시가 높은 이유는 실제로 원어민이 쓰는 그 표현 자체를 외운 것이기 때문에 플루언시가 높아지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또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렉시컬 어프로치 자체가 코퍼스를 사용해서 그 단어들 렉시스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센틱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요. 오늘은 그 vocabulary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 아니다.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거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드 패밀리와 코그네이트 워드 이거를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꼭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태그메릭과 패러dig메릭 릴레이션십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 기회에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디노터티브, 코노터티브 미닝 사실 나올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유피미즘은 뭐 이거 가지고 두 번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노님이, 안토님이, 하이퍼님이 그냥 이런 거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스칼라인 브리커처 뭐 뉘앙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본문에 설명을 줄 거예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vocabulary breadth와 width와 depth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활동들 뭐 word network, mnemonic device, phonics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CMC,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 정도 나온다면 뭐 이 정도 두 개 정도를 그 뭐냐 가지고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LM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험에 낼까 그 싶습니다. 이 두 개 정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콘콜던스, 콜로케이션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뭐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